양꼬치엔 칭따오. 네. 이것만은 자기네가 원조라는 예. 가게에서 사 먹는데 이론이 공병을 돌려주면 0.5를 돌려주면 맛이 그렇지 않아. 짜증이 나긴.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찐섭의 김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재밌는 소재를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맥주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중국 맥주. 예, 그죠? 중국 맥주입니다. 그러면 뭐 중국의 로컬 맥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대부분 그거잖아요. 저기 네. 양꼬치엔 칭따오. 예. 네. 중국 맥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되게 칭다오 맥주만 알고 있는데. 저도 예. 기사를 쓰면서 알게 됐는데요. 지역마다 예. 맥주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맥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국 내에서 인기가 있는 맥주를 좀 추려봤고요. 당연히 중국이 막 27개 성이 있으니까 성마다 하나씩 있는 거라는 느낌은 마치 우리나라 소주를 먹으면 예. 저쪽 광주 지역에는 무학 소주 예.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제주엔 한라 소주 이런 것처럼 예. 광범위하게 대중적인 인기를 갖는 맥주도 있고 네. 그 지역에서만 파는 맥주도 있고 이런 상황.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성 내에서 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긴 한데 예. 그러니까 따지면 워낙 많겠죠.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예, 그 중에서 좀 인기가 있다라고 중국 언론에 좀 소개된 예, 브랜드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 좀 중국 맥주 역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정확하게 올해로 2020년 올해로 12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1900년에 예. 연에 그 맥주가 처음. 예, 1900년에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이건 좀 근현대사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중국도 처음부터 맥주를 자기네들이 개발한 건 아니고요. 예. 당연히 서양 기술을 받아들여서 만든 거고요. 그래도 이것만은 자기네가 원조라는 얘기. 예. 이건 원조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첫 기술을 받아들인 것은 러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독일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예, 흔히 뭐 칭따오 하면 독일 뭐 이렇게 해서 독일이잖아요. 독일에서 맥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것이다. 중국 맥주가 하는데 러시아가 먼저. 예, 제가 오늘 알아본 결과 칭따오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한국에서 알려진 맥주일 거예요. 하얼빈. 예. 그거 제가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면 예. 그것 또한 4개 뭐 9,500원, 예. 9,000원 이렇게 파는 예. 거 봤어요. 예, 맞습니다. 요즘 아마 녹색인가? 예, 맞습니다. 녹색일 그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양꼬치집이나 허거집 가면 칭따오 다음으로 하얼빈이 팔리는데 예. 그러니까 하얼빈에서 생산된 맥주였겠죠. 이 하얼빈이 맥주 중국 맥주의 시초가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동북지방이니까 그 예. 흑룡강성 예, 하얼빈시에서 맞습니다. 공장도 거기 있겠네요. 예, 지금은 좀 다르지만 애초에 시작은 하얼빈에서 됐고요. 당시는 러시아가 사실상 그쪽 하얼빈 동북지방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러시아 어떤 상인이 그쪽에 맥주 공장을 지은 것을 처음 중국 맥주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하얼빈 다음에 그러면 그 몇 년 있다가 그러면 우리가 아는 칭다오가 예. 생긴 거겠네요. 예. 2년 뒤에 1902년 말 그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한둥성 칭다오의 청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역시나 비슷합니다. 당시에 러시아가 열강 중에 하나였다면 중국을 또 침탈했던 열강들은 뭐 독일도 있고 뭐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독일이 기술이 돼서 이제 칭다오 뭐 베이핑 맥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중국 맥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중국어과였는데 예. 어학연수로 방학 때 갔었을 때 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생수보다 물이 싼 거예요. 그 생수보다 물이 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생수보다 맥주, 생수보다 술, 맥주가 싼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연경 맥주라고 엔징 비지오라고 연경 맥주라고 있었는데 정규라고 중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경 맥주만 먹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가게를 가도 식당에 가도 그런데 어마무시했던 게 가게에서 사 먹는데 1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근데 이게 심지어 다 먹고 나서 공병을 돌려주면 0.5원을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 0.5원에 이 640ml짜리 한 병이잖아요. 이거는 생수는 근데 막 3원, 2원 그런데 그럼 어떻겠어요? 물 대신 그러니까요. 물 대신 맥주를. 이 중국이 정말 현지에서도 그렇게 맥주가 싸다면서요? 말씀하신 대로 워낙 많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예. 가격이 좀 싼 걸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여기 오면은 참 속 아픈 게 거기서 막 몇백 원이면 사 먹는 맥주들을 여기서는 영락 없이 막 미국이나 독일에서 수입한 맥주랑 같은 값에 팔잖아요. 예.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지금도 즐겨 먹는 예. 연경 맥주도 예. 유명 맥주 중에 예, 들어가는 말씀하신 대로 예. 저 베이징에서는 이 맥주가 그냥 가장 대중화되고 일반화 예, 그런 그렇게 거죠? 보시면 됩니다. 중국어로 하면 옌징. 이 연경이란 이름 자체가 결국 베이징의 옛 이름이거든요. 예. 옛날에 연나라 뭐 시절의 수도였다고 해서 연경. 1980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건 40년 전통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러면 연경 맥주는 뭐 아까 말한 러시아, 독일 이런 거랑 관련 없이 그냥 이거는 뭐 어떤 외국 계열하고 예, 만든 건가요? 예, 처음에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부터 다시 중국이 이제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기본 기술들은 예전에 1900년대에 받아왔던 서양 기술을 바탕으로 하지만 일단 이 시기에는 중국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또 어떤 맥주가 있을까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하얼빈 맥주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그 중국 맥주의 역사를 좀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0년에 처음에 공장을 지어서 하얼빈에서 중국 맥주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예. 러시아가 중국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다가 1900년대 30년대 이후로 지나가게 되면 결국 러시아도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얼빈이 그 일본이 만든 만주국, 괴뢰국 예, 그 맞습니다. 치하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사람들이 운영하던 공장들은 처음에는 뭐 중국인한테 넘어갔다가 예. 또 그런 역사적 배경 중일 전쟁으로 인해서 예. 말씀하신 만주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온 바람에 일본이 또 경영하는 공장으로 바뀝니다. 하얼빈 맥주를 만드는 자연스럽게 곳이. 그들이 수탈해 가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전쟁 2차 대전이 끝나고 예. 신중국이 성립된 이후 다시 하얼빈 맥주 공장을 중국 정부가 인수를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계속 중국 사람이 운영하고 있나요? 아, 예. 이게 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많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의 유명 맥주 브랜드들이 중국에 있는 맥주 회사들과 이렇게 연합 또는 인수, 지분 인수 같은 것들을 해서 진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 맥주 회사도 오비 맥주가 여기에 인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AB 인베브라는 곳에 인수가 돼서 거기서 지금 예, 하얼빈 맥주. AB 인베 보면은 그 버드와이저. 네, 맞습니다. 그 유명한 회사죠. 곳입니다. 예. 우리나라 오비 맥주도 거기. 있어요. 제가 알기로 거기가 인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어쩐지 오비 맥주가 맛이 예전 같지 않아.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또 맥주가 있을까요? 윤영성, 랴오닝성의 슈에화라는 맥주, 설화 맥주입니다. 설화 맥주. 저, 예. 예, 잘합니다. 요거 아, 아주 예. 중국의 샤브샤브 허거 먹으러 가면 네. 되게 많은 맥주인데 스노우 그죠? 예. 영어로 스노우 예. 브랜드로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각인돼 있잖아요. 예. 대표님이 잘 아실 정도로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좀 인기를 끌었나 봐요. 예. 예. CNN이 2014년에 전 세계 10대 베스트셀러 맥주 중에 하나로 이 맥주를 꼽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기사 본 적 있어요. 얘네가 원래는 연경 맥주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1위였는데 쉐화한테 예. 따라잡혔다라는 네, 얘기가 네, 있었는데 네. 해외로 나가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는 아니고요. 뭐 우리가 익히 아는 14억이 먹으면 1위 하는 예, 그거라고 보시면 그런 됩니다. 정도로. 예. 중국 전체 판매량의 23%라서 말씀하신 대로 연경 맥주를 지치고 1위입니다. 다음은 저 광동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광동의 주강 맥주입니다. 예. 광주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광저우에 회사가 세워져서 1985년에 부터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예, 하는데요. 예. 연경이나 칭다오처럼 좀 북쪽,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 북쪽에 있는 유명한 맥주가 아니라 예. 남쪽에서 만들어지는 맥주인데 뭐 아시다시피 광동은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각종 공장들이 많이 세워졌고 공장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했던 곳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맥주들은 좀 뭐 비싸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접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다고 다른 술을 먹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들은 노동자들의 좀 힘든 삶을 달래기 위한 맥주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뭐 남방 지역을 일컬어 뭐 남방 지역을 대표하는 맥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느꼈던 건 그 얘네들 이상하게 남쪽은 그나마 좀 이렇게 여름이나 이런 데 가면 시원한 맥주 주는데 네. 약간 이 북쪽에 가면은 예. 그렇게 미지근한 맥주 줘요. 저도 그죠? 중국 여행을 많이 간 건 아닌데 예. 많이 처음 가서 느꼈던 가장 놀랐던 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얼음
그래가지고 겨울에도 예. 그래서 시원하게 해서 마시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중국 여행 갔을 때 가장 느꼈던 게 계속 시원한 걸 달라고 해서 시원한 걸 갖고 오는데 왔는데도 안 예, 시원해. 그게 그냥 저희 기준으로 보면 미지근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삥더라고 얘기를 얘기를 해줬는데도 가져왔는데도 그쵸.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이들이 말하는 뭐 중의학적인 배경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뭐 그 배경을 떠나갖고 지금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래갖고 신장 위구르 지역에 예, 저도 요번에 기사를 쓰면서 알게 됐는데요. 예. 예,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도 자체 맥주를 만들어서 팔고 있나 봐요. 신장위구르 지역은 말 그대로 위구르족이니까 이슬람 예, 맞습니다. 술을 안 먹잖아요. 술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맥주를 생산을 하더라고요. 예. 참 중국은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이슬람 민족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술을 또 파네요. 예, 그들이 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 기운이 강해서 이거 한 병을 마시면 칭다오 맥주 3병 마신 효과로 도수가 세다라는 평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맥주 예, 있을까요? 이제 이번에는 복건으로 가겠습니다. 푸지엔의 설진 예. 이제 쇠진 맥주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작가님이 조사하신 것처럼 중국의 많은 브랜드 맥주들이 예. 해외 맥주 회사 인수가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버드와이저 유명한 AB 인베브의 오비 2000년 인수했다는 미국 회사에 여기도 인수가 인수가 됐습니다. 예, 여기는 뭐 말씀드린 대로 복건이니까 그 지역 주변 지역에서 다 좀 예. 인기가 많이 있나 봐요. 장시, 장수, 저장 이런 쪽에서 다 소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맥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왔었는데 아직도 지금 소개할 너무 맥주가 많아가지고 되게 이거를 많잖아요. 다 하다 보면 예, 시간이 좀 그래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요거는 이제 2번에 나눠서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로 하고 또 다음에는 또 어떤 또 다양한 또 재밌는 맥주가 있는지 또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